이탈리아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일본 먼저 방문하고 한국으로 왔거든요. 네. 일본하고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동맹관계예요. 2차 대전 때 두 나라가 나치하고 같은 편이었잖아. 예, 같은 편 먹었던. 그리고 지금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멜로니 총리 이탈리아 최초 여성 총리고 네. 다카이치도 일본 최초 여성 총리고 둘 다 극우. 또 다음 달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 방문은 자연스러운데 최근 양국 정상이 오간 그 횟수를 보니까 15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들끼리는. 근데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나라에 온 거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관계도 역사적으로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탈리아 총리가 왜 20년 만에 왔지? 이 뉴스를 볼 때 첫 번째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 왔어? 이탈리아 총리가 20년 만에 굳이? 일본은 20년 내에 15번이라니까 네. 서로. 그럼 뭐 거의 한 해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들은 가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옛날 전쟁도 같이 했고. 파시스트 무솔리니 존경한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던 총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했긴 했는데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인기가 더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까지 극우는 아니다 이러면서 경제, 과학, 문화 등등 협력하죠. 이건 뭐 어느 나라 만나도 서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지나갈 얘기인데 이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이탈리아가 무슨 세계 평화를 멜로니 총리가 인도 태평양 얘기하고 이거는 안보 분야잖아요.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무슨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있지? 서로 이역만이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멜로니 총리가 아프리카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네. 뭐지? 우리 언론이 우리 정상의 순방 소식 혹은 외교관계 소식을 전할 때 대한뉴스처럼 전한다. 국정홍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질서에 아무런 변수가 안 되니까 그냥 국내 뉴스 취급하고 홍보 뉴스 취급한다. 과거에는 그래도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역할이 그렇지가 않고 우리 사이즈가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우리 언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내용 중에 해설할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네. 아무도 해설을 안 해줘서 저희가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얘기는 이탈리아가 일본을 만난 이유이기도 해요. 일본이 대만 때렸다가 미국으로부터 외면받잖아요. 네. 그래서 고립됐어요, 지금. 근데 이탈리아는 2023년에 중국의 1대1로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의 세계 전략인데 네. 1대1로에서 탈퇴를 했어요, 이탈리아가. 그때부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습니다. 중국의 이탈리아 투자가 몇십 분의 1로 투자가 줄어들어서 이탈리아 경제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런 서로 같은 신세. 일본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대중국 전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서로 판단했던 거고. 네. 그래서 멜로니하고 다카이치가 이번에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 대부분이 중국 관련입니다.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만나서 웬 중국 이야기를 하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 중국 얘기를 한참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해 자기들과 이해를 같이 하자.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것이고 그게 인도태평양 이야기고 네. 그리고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가 저때 1대1로 탈퇴하면서 자기들 아프리카 플랜을 내놔요. 대신. 그게 마테이 플랜이라는 겁니다. 마테이. 이거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한 줄도 없던데 왜 아무도 보도를 안 하나 모르겠네. 이탈리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과거에 리비아, 네.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또는 에티오피아, 동아프리카죠. 네. 거기에 식민지 경영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으로 1대1로를 대신하는 아프리카 경제 부흥 전략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잘 살면 더 이상 안 넘어오겠지. 네.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아프리카하고 유럽을 잇는 에너지 허브가 되겠다. 네. 면서 2년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아프리카 천연가스 개발하고 뭐 아프리카에 교육, 보건, 뭐 수자원 이런 거 진출할 때 한국 당신들이 가진 자본하고 기술력으로 합쳐서 공동 진출하자 아프리카에. 이게 마테이 네. 전략입니다. 그런 종류의 제안을 했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얼마 전에 다녀오면서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총리가 일본까지만 왔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한국도 가야 되겠구나. 한국이 우리 파트너가 될 수 있겠네 하고 한국까지 굳이 온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서쪽으로 중동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 했으니까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맞아 떨어진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도 국빈 방문할 거예요. 이탈리아도 그래서 국빈 방문으로 한국을 초청한 거예요. 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왜 아무도 해설 안 해주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가 뿌리쳐 흔들리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방의 약소국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